이렇게 초저녁 도심 숙박시설에서 난 불로 19명의 사상자가 나온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호텔과 소방당국이 대처를 적절히 했는지 취재기자에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들 기자, 이 살려고 뛰어내리는 게 바로 에어매트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까? 네, 사실 소방당국과 전문가 모두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에어매트는 불이 난 높이에 맞게 쓸 수 있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 규격에 맞게 사용했다면 뒤집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고요. 소방당국이 어제 화재 현장에 쓴 매트도 가로 7.5m에 세로 4.5m, 높이 3m로 10층까지 불이 났을 때 쓰게 돼 있는 규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규격은 맞는 걸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어매트를 잡아준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여러 소방대원들이 에어매트를 잡고 있었다면 뒤집어지는 걸 막았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네. 다만 소방당국은 5층 이상 높이용 에어매트를 사람이 잡고 고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5층 높이가 넘는 에어매트는 안전성 담보가 어려워 인증을 주지 않아 표준화된 규정이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고층의 경우 에어매트를 사람이 잡고 있으면 피구조자가 떨어졌을 때의 충격으로 잡아주는 사람들에게까지 충격이 가해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럼 에어매트가 너무 오래돼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어제 사용된 매트는 18년 전에 보급돼 소방장비 분류규정상 사용 가능 기간인 7년을 한참 넘은 겁니다. 다만 소방법에는 사용기간이 지나더라도 심의를 거쳐 다시 기한을 늘릴 수 있는데요. 소방 측은 성능에 이상이 없어 사용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다리차라는 게 있잖아요. 일부 유족들은 왜 그 차가 빨리 안 왔느냐, 이렇게 원통을 해하고 있는데 왜 설치가 안 된 겁니까? 네, 당초 소방은 53m와 73m짜리 고가 사다리차 2대를 화재 현장에 배정했는데요. 하지만 사다리차를 펼치려면 적어도 6에서 7m 폭의 공간이 필요한데 당시 도로가 좁고 주차된 차량도 많아서 우선 에어매트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건도 안 되셨고 사다리차를 전기할 수가 없었어요. 사다리차를 전기하려면 또 수분이 걸려요. 네, 이 주차라는 게 참 화재 진압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었군요. 근데 보통 숙박시설에 이 완강기라는 게 있잖아요. 천천히 내려오게 하는 그런 대피시설인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불이 났던 호텔에도 모든 객실에 완강기는 설치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대부분의 이용객이 연기 때문에 경황이 없는 데다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고층에서 대피할 때는 에어매트보다 완강기가 더 안전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완강기가 보다 안전한 설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어매트는 부상을 감수하고 사실은 그것은 뛰어내리는 게 맞아요. 자, 근데 대형 화재가 계속입니다. 앞서 6월에도 아리셀 공장이었죠, 화성에 23명이나 숨졌잖아요. 이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소방시설 설치만 제대로 했어도 참사로 피해가 커지는 건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2곳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비록 소방시설법에서 2017년부터 지어진 신축 건물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지만 이 조항을 소급 적용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비도 잘해야 되겠고 대책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 기자, 잘 들었습니다.